다양한 종의 운동 효율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곰, 너구리, 물고기, 새 등이 1km 움직이는데 몇 칼로리를 소비하는지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독수리과의 콘도르였는데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전체 순위의 3분의 1 밑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재치있게도 자전거를 탄 인간을 실험한 겁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은 콘도르를 완전히 앞질러 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스티브 잡스는 매우 충격을 받고 역시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 얘기를 듣고 컴퓨터를 만들었지만 저희는 자전거를 마냥 탑니다. 자톡방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헐랭입니다. 자톡방 3화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다 아시죠? 최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온 정본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3주차에도 등장했습니다. 수사빠남입니다. 한 주 만에 뵙겠습니다. 보물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코마님이라고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저는 최다님 후배고요. 저도 이제 뭐 같이 자전거를 타고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활동을 안 하지만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코마가 혹시 어떻게 생긴 뭐 별명이시죠? 의학용어로 이제 코마라는 게 혼수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제가 트는 노래를 듣고 다 혼수 상태에 빠져라 뭐 이런 뜻. 그러면 노래를 듣고요? DJ 네, 제가 트는 노래. 디제잉을 하셨었나 봐요. 그러면 아주 잠깐 군대 가기 전에 방황 좀 했었습니다. 그럼 DJ 코마 이렇게.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클럽 DJ들은 잘 뭐 멘트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니에요? 네. 나중에 이제 기회 되시면 한번 디제잉 한번 해주시죠. 나중에 네. 반미니에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디제잉봉인가요? 네, 디제잉. 괜찮습니다. 디제잉봉 좋네요. 괜찮은데요? 네, 괜찮네. 그럼 저희 이렇게 칵테일봉이랑 이런 거랑 약간 좀 콜라보해서 타고 가고 있으면 뒤에서 DJ 해주면서 이렇게 아 괜찮잖아요. 낙차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코마님은 동호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자전거는 지금 그 흔한 말로 기변을 위해서 잠깐 판매를 하고. 판매한 금액은 지금 잘 갖고 계신가요? 아예 판매한 금액은 지금 뭐 저기 들어가 있어요. 반은 뭐 알리익스프레스에 들어가 있고요. 알리익스프레스 네. 뭐 어디 넣었다고? 해외 구매하죠. 해외 구매. 네. 네, 해외 직구. 뭐 알리익스프레스를 소개시켜드리면은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제 짭퉁을 거의 전문적으로 파는 사이트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왕서방 저지라고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실질적으로 그 로드 입문을 할 때 구매를 했었고요. 그런 뭐 저지나 이런 용품들, 자전거 뭐 프레임도 팔고 휠도 팔고 상상하시는 것 이상의 모든 용품을 다 팔고 있습니다. 그게 다 짝퉁인가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과 직결된 것들은 구매 안 하고요. 그렇죠. 네. 뭐 이런 거 물통 그렇죠. 케이지라든지 네. 뭐 장갑 이런 것들. 그럼 기변은 그럼 어떤 걸로 하시는? 원래는 제가 좀 그 피나렐로 기암급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도구만. 기암이 뭐죠? 네, 기암이 뭐예요? 기암이 이제 뭐 이제 약간 거대하거나 이런 뭐 거대하거나 고급스러운 그런 거 있잖아요. 브랜드 네. 이름인가요? 아니면 기암이 뭐 브랜드 이름 같은 건 아니고요. 뭐 비싼 고급화된 이런 식으로 최고급의 뭐 헤비급 뭐 이런 급을 말하는 거예요. 급으로 따지면 최상급이죠. 그냥 명품. 어떻게 보면 명품 그런 뜻 아닐까요? 네. 그 자전거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종류나 뭐 이런 것들. 그 브랜드의 기암이라는 건 이제 뭐 어떻게 흔히 말해서 그냥 쉽게 말해 그 브랜드의 가장 좋은 자전거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자전거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어릴 때 탔던 뭐 생활 자전거라고 해야 되나요? 어릴 때부터 생활 자전거 타셨나요? 그 중고등학교 때 탔던 뭐 지금 뭐 세발 자전거부터 하기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요. 세발 네발 자전거는 맞네요. 우리가 여기서 논하기는 쌀 자전거도 있잖아요. 쌀 자전거를 생활 자전거로 보여야 되는 건가요?
직업 자전거? 생계형 자전거. 생계형 자전거. 생계형 자전거. 네. 그거 진짜 운전하기 어려워요. 네.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 갔을 때 릭샤라고 있거든요. 그 쌀 자전거와 같은 핸들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갈매기 모양으로. 근데 그 자전거가 운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뒤에 이제 가마까지 달려 있어서 그게 이제 제 그 인도 운전 기사한테 혹시 체인지? I'm 뭐 드라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콩고리씨를 써가면서 너 내려 내가 운전해볼게. 그렇게 이거죠. 해서 네. 이제 하고 이제 깝을 좀 쳤죠. 그 인도 턱이 있죠. 거길 타고 올라가서 자전거 전복이 됐어요. 정말 깝이 됐네. 하이카 부르잖아요. 하이카. 정말 그 어렵습니다. 그 쌀 자전거 해외 운전. 나가서 낙차하시고 계세요. 그게 남의 생계형 자전거인데. 고등학교 때는 그 생활 자전거 요즘 뭐 흔히 말해서 철팁이라는 거 많이 타고 다니셨잖아요, 그죠? 안 타신 분 계세요? 전 초등학교 때 탔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좀 입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진짜 그게 최고의 자전거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때 거의 다 대부분 앞에도 쇼바가 달려 있고 뒤에도 쇼바가 달려 있고 그 더 많이 내려가는 애가 이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마치 앞에 달려 있냐 좋은 뒤에 달려 있냐. 관광버스 기사분 의자처럼 이러면서 막 이런 그래요? 네. 쇼가 같은 거 없었는데. 이 쇼바가 있을수록 굉장히 또 이 호화스러운 좀 자전거를 잘 사는구나라는 네. 단수가 또 많을수록 너 몇 단 있어. 막 막 그때는 네. 단수. 아, 맞아요. 단수로 그랬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과연 타이어가 얼마나 잘 끌리느냐. 맞습니다. 그 나이키 많이 그렸죠. 나이키를 많이 했었죠. 나이키 예. 많이 그렸죠. 그렇죠. 예. 그 자전거 대살에 뭐 막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막 붙여. 뭐 구슬 같은 거 이렇게 구슬 달아 같은 거. 또르르 이렇게. 따라라라 소리 나는 그게 또 그런 거 최근에 있어요. 픽시 유저분들이 또 가끔 설치하신다고. 어. 네. 아, 그런가요? 빵빵이에 픽시 이어서 그것도 많이 설치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픽시 유지 얘기 저는 못 어떠세요? 봤습니다. 이 요즘에 방송 트렌드인 나가면 것 같습니다. 반포에 지금 나이키 막 그려져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근데 픽시 타시는 분들도 그런 기술이 있으신 네. 것 그 같아요. 스키딩이 그거 아니에요? 스키딩을 이용해서. 맞습니다. 스키딩이 뭐 다르게 말하면 로드에선 슬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예, 유행은 돌고 도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줌마 자전거라고 통이 말하는 그런 거는 아줌마 자전거는 뭔가요? 그 왜 포카리 스웨트. 바구니 자전거. 바구니 바구니 자전거. 바구니 그 바게트 빵이 들어있는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거미가 들어있는 건 몇 번 네 봤어요. 맞아요. 쓰레기. 강아지 들어있는 것도 근데 그거 타고 봤고요. 북악 올라가시는 분도 제주에서 한번 봤습니다. 아, 그분 저도 압니다. 저도 네, 압니다. 그- 저도 그걸로 평속 35도 찍으시는 네. 최고속 40까지 찍으셨다는 분이 계세요. 그분 저희 지금 제가 말씀하신 네, 그분이죠. 맞습니다. 네. 뭐 방- 개조를 했나요? 아니 그냥 전혀 그런 거 어. 없고요. 그걸로 춘천도 가시고요. 맞아요. 예, 그날 혹시 바구니 전기 모터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날 저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제가 펑크를 내서 아. 굉장히 죄송했던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농부에게 투자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돌려받는 도농교류 농사펀드. 조관희 농부님과 함께하는 농촌체험 이벤트. 8월 23일 부여의 아름다운 밤 100% 야생에서 펼쳐지는 바베큐 파티에 이어 24일 화자리와 함께하는 비뽑기 체험 행사까지 엄마 아빠와 함께 한여름밤의 꿀같은 2014년 휴가철의 대미를 장식할 자료의 찬스. 페이스북에서 농사펀드를 검색하세요. 그 다음에는 하이브리드가 있죠. 가장 많이 타시는 네, 자전거죠? 네. 제가 2012년도 자료인가 그거 보니까 하이브리드가 자전거 인구의 60%를 차지하더라고요. 로드가 생각보다는 많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한강 같은 데는 나가보면 로드가 많잖아요. 암암리 이렇게 동네 마실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하이브리드를 타나 봐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의 90% 이상은 하이브리드가 아닐까. 근데 맞- 요즘 맞네요. 학생들 등하굣길에도 보면 다 하이브리드 타고 다니고. 맞습니다. 하이브리드 타신 경험 있으세요? 네, 저도 이제 2012년도에 한참 시작할 때 하이브리드로 시작을 해서 잠수교에서 끌바 한 번 하고 동호회 한 번 나갔더니 괜히 자전거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3번 타고 로드로 기변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그렇잖아요. MTB의 장점과 로드의 장점을 섞었는데 이도 저도 아니게 된 거죠. 그렇죠. 굉장히 애매한. 그 장거리 타면 많이 힘든가요, 그게? 저는 장거리를 이제 팔기 전에 마지막 라이딩이 잠실에서 양평까지 갔었는데 다른 부분은 크게 힘들지 않았는데 손목이 너무 불편해갖고 MTB는 지금 저희 출연진 중에서는 타보신 분이 없어서 간략하게 소개 한번
MTB 저도 이제 타본 적은 없는데 주변에 MTB 타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좀 즐기시는 걸 보면 뭐 이제 아무래도 평상시에 가보지 못하는 곳을 이제 좀 울퉁불퉁하거나 물이 있거나 이런 지형을 자전거로 타신다는 그런 쾌감과 그리고 좀 더 이제 다리에 힘을 덜 들여서 기어 수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다운힐 시에 굉장히 쾌감 이런 걸 좀 느끼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로드 타면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잖아요. 이렇게 MTB를 타면 충격 완화가 너무 잘 되니까 편안해서 MTB를 탄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중장년층의 어머님들도 대부분 보시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 보면은 MTB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또 그 어머니 세대들이 맞는 그 사이즈가 많지 않은 이유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네. 그런가요? 네, 사이즈는 그래도 다 키 있잖아요. 작은 젊은 여성분들도 또 사이즈 구하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은 이제 정말 단신인 분들은 뭐 로드를 타고 싶어도 사이즈가 구하기 많이 어렵고 국내에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 그런 여자들은 이슈도 좀 그거 있는 것 타는 같습니다.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청소년 네네네 타는 거나 맞아요. 네, 애들 그런 정도 경우도 있어요. 애들용. 저도 그럴 수 사이즈 있겠네. 찾기는 힘들어요. 55 사이즈를 타는데요. 55 사이즈가 지금 국내에 거의 들어오는 수입사들이 몇 대 없어요. 네. 5 사이즈도 진짜 좀 없어요. 작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오, 네. 지금 근데 거의 없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구하기 힘들고 한 대 남은 거 하나 없거나 구매를 한다는 거. 근데 주로 이렇게 사러 가면 꼭 한 대가 남더라고요. 그렇죠. 네. 상술이. 이거 사고 나서도 그거 마지막 남은 마지막 컬러였다고. 한 대예요. 예? 혹은 희한해. 가서 문의를 드리면 이거 한 대 남았다고 빨리 연락 주셔야 된다고. 왜 한 대일까요? 매장에 있는 건 한 대고 창고에 있는 건 그런 의미일 수 있네요. DP되어 있는 게 한. 아예 전국에 계신 샵 사장님 죄송합니다. 왜 44 사이즈 뭐 이거는 그거 아닌가요? 여자들 위에 옷 사이즈 이런 거? 뭐 그런 의미도 그게- 있겠네요. 네. 네. 자전거 보통-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탑튜브라는 부분이 안장 밑에서 이제 스템 앞에까지 나오는 그 사이즈를 갖고 이제 미리 단위로 쟀을 때 앞에 나오는 숫자 2개만 갖고 그냥 말하는 사이즈로 알고 있거든요. 그 쉽게 말하면 그냥 프레임 길이라는 거죠. 그쵸. 네, 그렇죠. 네, 오, 보통 이제 55 미리로 측정해서 한 440mm다 그러면 44 사이즈, 뭐 음. 550mm다 그러면 55 사이즈 이런 식으로 칭하는. 근데 이제 문제가 사실은 인터넷 구매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요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권장 사이즈가 뭐 찾아보면 160에서 180까지예요. 사실은 이거는 자전거를 좀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갭이 너무 허용 큰데, 그쵸? 범위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하이브리드 제품들은 그냥 프레임은 원 사이즈로 나오고 단순히 안장 높이만으로 모든 걸 다 커버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픽시 자전거. 그 여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부품군이 좀 적다 보니까 이제 뭐 브레이크 선이나 기아 선도 적고 해서 굉장히 좀 깔끔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죠. 특히 디자인적인 것들. 디자인이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연예인들도 많이 타고 있고 실제로. 커스텀이 완전 장난 쉽다라는 아니에요. 이점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색깔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픽시 쪽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접근성의 문제도 네,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이제 로드를 솔직히 타시는 분들 보면 여성분들도 뭐 좀 타신다면 뭐 저지나 뭐 헬멧 다 갖춰 입고 타시는 반면에 픽시는 이제 그냥 자유롭게 나를 표현한 옷을 입고 뭐 할 수 있다는 게 좋지 않아요. 한결 접근성이 좀 편하긴 하죠. 픽시들이 진짜 그냥 옷 입고 타면 허벅지 엄청 쓸리던데 저는. 그래서 허벅지도 안 쓸리세요, 반바지로 그냥? 타시잖아요, 여자분들. 짧은 반바지 그쵸. 이제 핫팬츠를 입으시고 팬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여름에는 좀 바지. 이제 나시를 입으시고 갑자기 핫하네요. 에어컨 좀 낮춰주세요. 네. 가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반짝반짝거립니다. 이렇게. 맞아요. 픽시 타시는 분들은 뭐 라인이 좀 달라요. 타고 이렇게 하고 앞에서 오잖아요. 뭔가 라인이 달라요. 어떤 V 라인 말씀하시죠? 아유 V라인인가요? V 라인도 V라인인가요? 그렇고 S 라인. S 라인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이게 다리도 쫙쫙 뻗는 게 펄랭이님은 그렇죠. 이제 전체적인 스타일을 중요시하시는가 봐요. 네, 그렇죠. 저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그 느낌. 느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지 타시는 분들도 가끔 이제 저지를 왜 타요? 아니 저지를 입고 이제 타시는 분들도 보면 가끔 이제 저지를 벗고 일상복에서 만나 보면 뭐 충분히 매력 발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번 이제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갔어요. 저 앞에 있는 여자분이 하이브리드를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도 탄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로드를 타는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타는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그냥 쫄바지구나. 그냥 쪼티구나. 그렇죠.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앞에 타시는 여자분 이제 뒤에 따라가잖아요. 근데 자꾸 껌했다 하였다 껌했다 하였다 껌했다 하였다 이러는 거예요. 잠깐만. 그 여성분이 입고 계신 게 그냥 뭐 스타킹 같은 것만 입고 타시는 거예요. 레깅스? 네. 아. 레깅스? 정말로. 전신? 네. 근데 이 보통 이렇게 네라고요?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페달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옷이니까 아 늘어났다. 늘어났다 아.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잖아요. 아, 그 얘기는 뭐 아, 속살이 드러났다 안 네. 드러났다 이 얘기가 되겠죠. 아, 그 엄청 당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근데 진짜로 제 뒤에 사람들이 분명 없이 저 사람들은 추월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추월 안 해요. 아 팩이 형성됐군요. 네. 그 여자분이 맨 앞에 가고 있었어요. 정장이었구만. 아니 그러면 바지를 안 입고 아니죠. 그 이제 바지는 하의는 입으셨는데 하의가 상의를 안 입었다. 좀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자꾸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바지를 구체적으로 입었다면서? 아 왜 화를 아니. 내시고 그래요? 본인이 지금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지금 다 이해하셨습니다. 네, 다 이해하셨어요. 보통은 여자분들이 레깅스를 입고 뭐 그 위에다 반바지를 입는다든가 아니면 그 뭐 짧은 치마를 입으신다든가 그런 네, 식으로 그쵸. 코디를 하시는데 치깅스? 예,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 전혀. 전혀 그런 거 없이 전혀 이제 없이 레깅스만. 그냥 아. 아, 뉴욕인 이제 줄 알았어요. 아 여기가 뉴욕이구나. 눈 풀리셨네요. 네, 헬렌이 지금 웃고 입 좀 계시네요. 다물세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이제 운동하시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제 레깅스만 입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밖에 나가도 그런 차림으로 다니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하죠. 근데 좋긴 좋은데 진짜 그 레깅스만 이렇게 딱 입고 다니시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진짜로. 진짜 좀 민망. 민망. 진짜 민망합니다. 그런가요? 네, 진짜. 하죠. 좀 민망해요. 시선 둘 때가 시선 처리가 좀 사실 뭐 많이 그 레깅스 제품들이 이너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스포츠웨어에서도 브랜드에서도 그냥 그거 하나만 입게 원래 나오기 네. 때문에 사실 문제되는 건 없고 그 위에 레이어드 하는 거는 이제 여성분들이 조금 민망하기 때문에 입게 된 거고 원래는 이제 그거 하나만 입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아, 네. 이런 거는 사실 음. 스포츠 용품으로 나온 거는 뭐 재질이나 뭐 이런 그 신축성이나 이런 거가 있어서 좀 덜 그래 보일 수 있고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일반 레깅스는 아까 이 그 코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늘어나면 속에 하얀 이런 아.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민망해집니다. 그 어떤 네. 용도로 입는 거라는 그쵸. 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 그냥 레깅스 입고 자전거 타네? 레깅스인 줄 알고 자기도 레깅스를 입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저는 네. 그 패드 바지를 속 패드 바지 있잖아요. 예. 네네네. 그거를 처음에 샀었는데 뭐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아 그건 많이 그거만 입고 타셨군요. 타신 건가요? 그거만 입고 나간 적이 있어요. 지금도 나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저 나가시면 나가세요. 뭐 되죠. 당당히셔야죠. 국내 최고의 자전거 커뮤니티 두바이. 두 바퀴로 하나 되는 20대 모임에서 8월 정기 정모가 있습니다. 8월 16일에서 8월 17일 1박 2일로 떠나는 마무리 여름여행. 오직 두바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신개념 자전거 모임을 만나보세요. 참여 방법은 페이스북에 두바이를 검색하시고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착순 60명. 서두르세요. 네, 로드 얘기를 또 해볼게요. 로드를 왜 타게 됐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서는. 왜 하이브리드도 있고 MTB도 있고 다 다른 자전거들이 많은데 왜 탈까? 로드를 타게 된 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옆에 최장님이 티티카카 그때 그 스타일인가 그걸 타고 계셨어요. 아 저게 뭐 빠른가? 뭐 바퀴도 되게 얇고 한번 타봤어요 제가. 굉장히 잘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탔던 자전거랑은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렇죠, 그렇죠. 일반 생활차에 비하면 샀어요 제가. 그때 이제 뭐 스피더스? 아, 제일 비싼 걸로. 바이킹가요. 아, 네. 보통 바이킹. 스피더스가 아, 뭐 스피더스. 브랜드 이름인가요? 아, 그 티티카카 티티카카 그 브랜드. 모델명이 있습니다. 그 미니벨로 티티카카 어. 그 라인 중에 나름 기함이죠. 네, 가장 그 아, 상급의 네. 스프린터 제품입니다. 스프린터용으로 나온 거죠. 기아 샀습니다. 아까 전에 배웠어요. 네, 어. 최상급 그거를 모델이에요. 네. 이제 체크카드 있는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샀습니다. 한강에 나갔어요. 아, 새 거니까 한번 밟아보자. 쌩쌩쌩 막 달리고 있었는데 옆에서 쑥 옆에서 또 쑥 이러더라고. 지금 성대모사 하시는 건가요? 아뭐 이런 게 있었네. 아 근데 진짜 정말 빠른 거예요. 뒤에서 봤는데 저건 뭐지? 저 사람들 뭐 선수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로드 바이크라는 걸 알게 되고 만약에 똑같은 엔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타면
탄다고 가정했을 때 로드가 훨씬 빠르다. 그 당시에 이제 또 다른 제 친구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말하길 왜 샀냐라고. 그 미니벨로를 체크카드 썼는데 난 샀는데 로드를 또 왜 샀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자기 거의 뭐 걸 왜 사냐보다 더 기분 나쁘네요 지금. 자기 걸 갖고 나왔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자전거를 끌고 나온 거예요. 뭐예요? 저도 모르죠. 그때 당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게 700만 원짜리라 뭐 로드를 네. 그랬더니 뭐 자기는 이걸 타고 뭐 앞으로 어디에 가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봤자 아니, 안 그래도 스사빠남님도 네네네. 기변을 하신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저도 그 스피더스 같은 그 아래 스피드란 모델 타다가 이제 로드로 넘어오게 됐죠. 그 왜 넘어오셨어요? 뭐 일단 그 변경을 할 당시에 뭐 아니지 알아봤었고 자전거 종류에 대해서 근데 산악 자전거를 타기에는 조금 이제 이르다. 아직은 조금 더 스피드를 즐겨야 할 때라고 생각했었고 사실 산악 자전거를 택하지 않은 이유는 그 뭐 흔히 산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쪽에 빠지면 그 벗어나올 수 없다라는. 헤어나올 수는 없어요. 헤어나올 뽕 수 맞으면 없어요. 진짜 제가 맞아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거는 계획을 좀 더 미뤘어요. 30 중반 넘어가면 그때 타자.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로드로 조금 더 힘이 남아 있을 때 스피드를 즐겨보자 해서 로드로. 만족하시나요? 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괜찮습니다. 타다가 바꾸면 이건 거의 뭐 신세계예요. 신세계. 네. 근데 젊었을 때 로드를 안 타면은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린 좀 나이 드신 분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들이 로드 타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로드를 경험해보는 게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MT가 여자친구가 있으면 로드 추천해 줄 거예요? 여자친구는 없고 와이프는 있습니다. 와이프는 있는데 여자친구도 있으시다고. 누가 로드는 여자친구가 방금 자토가 오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로드는 추천은 할 거예요. 할 거고 제가 로드를 타기 때문에 다른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속도를 못 맞추잖아요. 맞추기 힘들고 그래서 그냥 로드를 저는 아예 추천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지금 머릿속에 갑자기 떠올랐는데 단순하게 그냥 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뭐 좀 차 좋아하는 대학생들이 조금 무리해서 막 대학교 때 뭐 제네시스 쿠페 예전에 뭐 투스칸 이런 거 많이 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로드랑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승차감은 많이 떨어지나 또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고 또 빨리 갈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그 수사바람님 같은 경우도 지금 여자친구가 원래는 로드를 안 탔잖아요. 네네네네. 어떻게 해서 꼬시게 된 거예요? 사실 미니벨로로 처음에 여자친구도 입문을 했었고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 이제 사실 미니벨로에서의 업그레이드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물론 고가의 미니벨로들도 있는데 또 미니벨로 그게 급에 따라서 또 속도 차이 이런 게 많이 나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주변에 이제 여자분들 기변하시는 분들 보면 번개나 이런 데 나가서 동호회 이런 데 같이 라이딩을 하시면서 뭔가 좀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제가 못 따라갔다거나 힘들다거나 하셨을 때 보면 혹시 자전거 때문은 아닌가, 내가 하이브리드 때문에 로드랑 같이 속도를 못 맞추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로드로 기변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로드를 기변하게 되면 뭐 클릿도 사야 될 것 같고 저지도 사야 될 것 같고 일단 백을 하나 포기해야 되죠. 뭐 물질적인 걸 떠나서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변신을 완전 다 해야 되잖아요.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일단은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한강에 나가면 거의 대부분 로드 타시는 여자분들은 막 저지를 입고 클릿을 달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누가 어울리나도 그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주변에 뭐 계속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이 있으면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을 거고 또 뭐 MTB나 뭐 픽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누구와 타냐가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럼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 얘는 미니벨로를 탔던 앤데 내가 계속 뽐뿌를 줘서 로드로 기변한 애가 있다. 기변 직전까지 가는 애는 있어요. 직전까지. 원래는 하이브리드 탔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좀 그 자전거 유통 쪽에 계셔갖고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거의 한 반년 가까이를 계속 뽐뿌를 놨죠. 너 지금도 잘 타는데 로드로 기변하면 더 잘 탄다. 완전 여자 계속 날 거다. 막 이러면서 계속 뽐뿌를 놔서 기변 바로 직전까지 딱 갔는데 그 여자분의 남자친구가 자전거 타는 걸 반대했어요. 아 네. 그래서 꼬셨어요?
난 이기변 반대했어요. 아, 내가 그 이참에 꼬셔서 같이 타겠다. 네, 근데 지금 안 받고 그냥 로드의 내려와. 너무 그렇죠. 장점만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션이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장시간 라이딩시 또 힘들고 무엇보다 위험하거든요. 예, 그만큼 빠르다라는 건 위험에 많이 노출돼 그렇죠. 있고 그래서 이런 단점들도 사실 많이 고려해서 저는 남자들한테 무조건 로드 타라고 말해줘. 아 저번에 네. 그 친구분이 한 말씀이 있어서 왜 샀냐? 네 그런 네. 것도 있고. 그런 어차피 기억.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제 주변엔 거의 다 그래요. 어차피 바꿀 건데. 그래요. 어차피 바꿀 건데. 어차피 바꾸긴 다 바꾸더라고요 남성분들은. 네. 근데 한가 픽시 타시는 분들 그 중에 꼭 고정간 뒤로 굴리면은 뒤로 일반 가고. 자전거처럼 네. 프리휠로 타시는 분도 계시죠. 아 프리힐로도 있으시. 뭐라고요? 프리힐. 프리힐. 네. 아 프리 픽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굴려도 앞으로 가고 뒤로 굴리면 뒤로 가는 시스템.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다 고정이 아닌가요? 근데 프리힐이라고 있어서 그것도 로드랑 똑같이. 네. 아 그렇게 될 수도 네. 있고 고정으로도 쓸 수도 있고.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픽시를 타면은 저는 프리힐로는 안 탈 것 같아요. 그래도 내리막이나 이런 거 좀 장거리 할 때는 그 그 위험성은 싱글 확실히 기어는 덜하죠. 너무 네.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위험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프리힐이 더 편하긴 한데 픽시 타시는 분들은 그 스키딩이라든지 하시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안 되네. 프리를 프리를 해놓고 안 프리를 됩니다. 해놓으면 스키딩이 안 되는 네, 거죠. 스키딩이 안 브레이크를 그렇죠. 잡아야만. 무조건 네, 아, 알아야 브레이크가 됩니다. 없으면 절대 프리위를 쓸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프리휠 쓰시는 분들은 뒷브레이크도 종종 많이 다시더라고요. 아니 프리를 아. 있으면 무조건 브레이크를 달아야 되네요. 보니까. 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BMX가 빠진 것 같아요. BMX가 뭐예요? 그 묘기 묘기용 부리는 자전거죠? 자전거인데 익스트림 스포츠 자전거. 그 자전거 종류를 크게 구분하면 사실 산악 자전거, 뭐 산악 자전거 중에도 그냥 MTB와 다운힐 자전거가 있지만 그냥 그렇죠. 크게 산악 자전거, 뭐 도로용 자전거, 경륜용 자전거, BMX.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크게 구분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묘기 부리는 자전거죠. 픽스드 기어 원래 사용하는 곳이 그 뉴욕 쪽에 예, 메신저용이 있거든요. 그 서류 배달하고 아, 네. 퀵 서비스 같이 네. 그 맞아요, 맞아요. 그 영화도 있잖아요. 예. 네, 프리미엄 러쉬라고 영화 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처럼 용도가 그거고 BMX는 이제 진짜로 묘기 부리는 자전거죠. 그 한강 같은 데 가시면 뚝섬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보시면은 그 하프 파이프라든지 이런 기물들이 있잖아요. 아, 네네. 네, 그런 데 가시면은 스케이트보드라든지 어그레시브 인라인 그리고 BMX 타시는 분들 그런 데서 이제 타시는 게 이제 BMX가 되겠어요. 네, 타시는 분들. 그럼 그게 BMX랑 픽시랑 무슨 차이가 크게 전혀 있는 거예요? 전혀 전혀 다릅니다. 틀리죠. 전혀 전혀 다릅니다. 자체가 기술 같은 거는 이렇게 쓰잖아요. 픽시. 그러니까 뭐 BMX를 타고 어디를 묘기용. 가기 위한 네. 용도가 아니라 그냥 그 한정된 그 공간 내에서 네. 뭐 말씀하신 하프파이브라든가 무슨 뭐 레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타면서 이제 뭔가 좀 기술을 하나 회전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한 전용 자전거죠. 예전에 시작하는 한번 거니까요. XTM에서 하는 그 탑기어 코리아에서도 네네. 트랙스 지금 아, 쉐보레에서 나온 그거였죠? 트랙스랑 어디 정상에서 예, 밑으로 다운힐 맞습니다. 속도 대결하는 예. 건데. 남산 정상이었을 거예요. 네, 아마. 저도 본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다운힐 경기였는데 아마 BMX가 이겼던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일반 MTB보다 그게 더 그렇죠. 빨리 내려왔다고요? 예, 오, 신기하네요. 공부하세요. 근데 그 뭐죠? 무트비라는 게 뭐죠? MTB를 MTB라고 하죠. 발음해 보십시오. 아 공부하세요. 인터넷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비슷한 게 그- 이제 스크르가 있죠. 스크르. 스크르 있고 스크루는 뭐예요? SCR. SCR은 뭐예요? 자이언트 SCR. 자이언트의 SCR 있잖아요. 스크르. 그건 브랜드 이름인 거죠. 자이언트 자이언트 자이언트에서는 자이언트 예. SCR이요. 스컷도 뭐 수컷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아 스캇을 수컷으로 부르고 그죠? 아 무트 그거구나. 좀 누가 가르쳐 공부하시나 봐요. 공부. 누가 가르쳐 주세요. 방송이. 자. 여기 이거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다들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자전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뭐 리컨번트 누워서 타는 자전거? 아, 네. 네. 요즘 종종 볼 수 있더라고요. 한강 되게 나가면. 굉장히 네. 편해 보이죠. 엄청 많아졌어요. 정말로. 뭐 이제 페달링 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손으로. 손으로도 사실 되세요? 그 손으로도 있어요. 아이유 고개를 손으로 이렇게 두 팔로 저으면서 이제 가시는 분들을 뭐 역도 뵀는데 그분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제 그 네. 서울시청 이런 쪽 옷을 입고 음. 계시는 거 아, 보면 아무래도 그 네. 우리나라 대표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종류가 2륜이 있고 3륜이 있대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3륜 중에서도 앞에 두 개가 있는 것도 있고 뒤에 두 뒤에 개 두 개가 있는 것도 있는 있고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타기가 엄청 힘들던데요. 제가 처음 타봤을 때는. 타보셨어요? 네. 딱 한 번 타봤는데 이게 그냥 일반 로드나 뭐 하이브리드 이런 것보다는 근육 쓰는 자체가 달라서 엄청 힘들어요. 아, 느낌이 완전 다른가 네. 보네요. 언덕도 그냥 뭐 보면 엄청 쉽게도 올라가시잖아요. 음. 근육 쓰는 근육이 아예 달라요. 저는 2륜하고 3륜 한 번씩 타봤는데 2륜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균형을 잡을 수가 그렇죠. 없더라고요. 누워서 잡아야 되는데. 네. 근데 이거 타시는 분들 얘기로는 뭐 시야율도 좋고 특히나 목 되게 아플 것 같잖아요. 하나도 안 아프대요. 뒤에 이게 다 받침대가 있으시죠. 편해 보이기는 합니다. 편해 보여. 제가 그때 탄 게 뭐 아는 분 거 빌려서 탄 게 아니라 가가지고 제가 한 번만 타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흔쾌히 사이즈가 안 정말 웃으면서 니까지 깨 이런 눈빛으로 그냥 타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0m도 못 갔어요. 이륜을 타셨던 거예요? 네. 아, 한 번 넘어졌는데 슬립 안 나게 넘어졌었는데 오시더라고요. 내리라고. 비쌀 텐데. 그 자전거가 그 공기 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고안돼서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로드보다 더 빠르대요. 실질적으로 평속 같은 게. 저도 네. 최고 기록은 리컨버트 쪽에 있다고 예, 들은 예, 것 같아요. 예. 최고 일컨버트고 뭐 40 정도는 뭐 그냥 바른다고. 신기하네. 저는 뭐 그거 한번 봤는데 그 뭐 클래식 그 뭐 오토바이처럼 생긴 그거는 그냥 스톰인가? 로우라이더요? 네, 네, 로우라이더는 그게 우리나라에 온 지가 한 10년 정도 10년 그 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엄청 비싸요. 그게 그 2006년 5년 그쯤 되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힙합 하시는 그 거대 거부들 그분들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금색으로 된 로우라이더가 많이 나오죠. 자전거 라이딩의 필수품 스킨 밸런스 워터 보르바 황산화 비타민이 함유된 제로 칼로리 보르바 스킨 밸런스 워터와 함께 주목받는 매력적인 당신이 되어보세요. 비타민 A, C, E뿐만 아니라 B3, B5, B6, B12를 함유하고 있어 하루 종일 비타민과 스킨 밸런스하는 느낌. 건강한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당신을 위한 음료. 스킨 밸런스 워터 보르바. 핏바이크가 지금은 우리나라에 상용화가 많이 안 돼서 매장은 별로 없대요. 그런데 유저들은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그 약간 몬스터 스타일 비슷한 그런 큰 네, 바퀴. 바퀴. 뭐 트럭에서 바퀴 바퀴 하나 엄청 큰 떼온 거. 것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게 그런 장점이 느낌이 좀.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좀 편하다는 얘기인데 뭐 MTB랑 뭐가 다를까? 산을 싶은 달리는 생각은 거. 그렇진 산을 않고 다니는 뭐 건 모래사장에서 탄다는 얘기도 있고 약간 저 그 바이크쇼 이런 데 가서 업체에서 홍보하는 내용은 약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갈밭. 계단 이런 거 내려올 때 비포장도로나 뭐 이런데 지금 펫보이로 지금 산이나 이런 데 나가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저도 사진 한번 본 것 같아요. 대회도 나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진짜 자전거 종류는 세상에 아, 엄청 네, 많은 것 그럼요. 같아요. 매장이 별로 없고 이렇게 뭐 국산도 없고 하니까 그런 뭐 부품의 뭐 수리 문제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 저희 계속 자신의 이제 사람의 동력을 이용하는 자전거만 말씀 계속 나눠왔는데 그렇죠. 네. 전기 자전거도 이제 하나의 요즘에 뜨는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제가 뭐 올 봄쯤에 그 한 브랜드에서 자전거를 이제 협찬 받아서 뭐 이제 약간 블로그에 이제 포스팅도 해보고 해봤는데 전기 자전거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다가오는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일단 평소기 이제 국내 규정상 속도가 한 25km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더는 못 내긴 하지만 어르신들이나 뭐 그런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타시기에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는 길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전거로 이제 한강변을 달릴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완충하면 거의 몇 시간이나 걸려요. 자전거의 이제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각 브랜드마다 다르긴 할 텐데 제가 사용했던 자전거는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는 탈 수 있었. 그게 자가 발전이 되는 건 아닌가요? 네, 자가 발전이 되진 않고요. 이제 뭐 제가 탔던 건 동력으로도 이제 갈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바이크처럼 스로틀을 이제 돌려서 손잡이를 돌려서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오토바이처럼 손잡이. 네, 맞습니다. 네.
신기하죠. 정말 편합니다. 그러면 신기하네요. 자출용으로 굉장히 좋을 것 네, 같아요. 정말 정말 네. 추천드립니다. 2시간이 땀도 안 나고요. 그렇죠. 네. 2시간이 지나면 페달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페달링 2시간쯤 지나면 이제 친구분들이 왜 샀냐라는 얘기를 네, 왜 하실 샀냐. 거예요. 네. 그 2시간 지나면 그 배터리 무게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왜 집에서 이렇게 충전을 하는 거예요. 네, 220볼트로. 그렇죠, 맞습니다.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건 아닌가요? 전기세는 많이 안 나온다고 네, 들었고요. 실제로 많이 안 그렇지 나올 거예요. 않다고. 네. 요새 친환경 전기 친환경으로 자동차도 해서 충전해도 뭐 얼마 안 나오니까. 또 뭐 회사에서 충전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아우 괜찮네요. 경미한데요. 그냥 일반 자전거에 그 배터리 팩이랑 그런 시스템만 구매해서 그렇죠. 장착할 네, 수 있도록 네.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지금 헐랭이님 자전거에 바로 전기 자전거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러면 구동계가 완전 바뀌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기본 구동계에서 약간 좀 힘을 더 받쳐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페달링을 툭 한 바퀴 반 바퀴 탁 구르게 되면 그 탄력을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힘을 더 네. 모아주는. 일반 전기 자전거도 그런 식의 네. 구동을 그러니까 채택을 하고 있고요. 밀바가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기사를 본 것 중에서 하나가 원래 전기 자전거가 자전거로 인정이 안 됐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법안 발의가 된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이게 법이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한 20km 미만의 속도를 내는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로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법 규정 네,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자전거라는 게 속도 제한이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 그래도 한강에 표지판에 간혹 있지 않나요? 아니 네네. 그거는 도로의 규정인 거고. 한강에 있는 그 20km, 25km라고 써 있는 25km, 표지판은 그거는 그냥 권장. 한강 시민공원 관리소 자체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최고 속도를 그렇죠. 실질적으로 20km 넘는다고 바퀴 뭐 자체는 그렇게 잡는 제가- 사람은 네, 없으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약간 난해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전거 종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얘기한 것들이 아 이게 꼭 맞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혹시나 이건 당신들이 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와서 글 좀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일부러 틀리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교묘한데요. 모른다고. 모르는 척하고 모른다고. 이번에도 그래도 알차게 저는 많은 걸 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네, 헐레이님만 전형적으로 이제 배워가셨죠. 본인 위주의 방송이네요. 네. 제가 뭐 청취자를 대변하는 거죠. 네. 다들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톡방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자톡방에 들어오셔서 사연과 질문을 올려주세요. 베스트 사연과 질문은 다음 방송에서 소개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